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남북이 오는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를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온 한국 증시에 훈풍이 불어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 발표할 때마다 늘 상승으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의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기대감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 4월 10일 남북 1차 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되면서 코스피는 당일에만 3.9%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1,820억 원가량 순매수한 것이 코스피의 상승을 불러왔었는데요. 그러나 2000년 6월 13일 막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자 코스피는 4.9%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남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던 6월 15일에는 5.9%나 빠졌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이 된 데다 무엇보다 경기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2차 정상회담이 열렸던 10월 2일에는 코스피가 장중 2014.86을 찍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한 뒤 2.62%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마지막 회담일이었던 4일 0.52%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1년간 32%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코스피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물론 대내외 상황이 1차 정상회담 때와는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으로 글로벌 경기가 호조였고 중국 내수의 성장으로 중국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팽창을 했습니다. 견조한 증시 환경 속에 남북 정상회담이 증시 상승의 디딤돌로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남북 정상회담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호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의 황태호입니다. 먼저 전일장 거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는 개인은 3,585억 순매수를 실현했고 외국인은 2,595억 원을 덜어내고 기관 역시 1,036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도 코스피 지수가 오늘 쌍끌이 매도 속에 2,400선을 겨우 지켜내며 맞췄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전일보다 0.4% 내린 2,401.82포인트로 장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는 15.38포인트 오른 2,417.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투자자별 동향으로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976억 원 순매수를 실현했고 외국인은 2,250억 원을 덜어내고 기관은 39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 속에 2.12% 급락한 843.01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3,583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43억 원을 덜어내고 기관은 2,16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 급락에 의약품이 5.93%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계가 2.4% 떨어졌고 운수장비 업체는 2.07포인트, 증권은 1.66포인트, 비금속 광물은 1.41포인트 떨어지고 보험이 1.18포인트 등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2.32%와 종이목재 0.65%, 그리고 철강금속 0.09%와 섬유의복 0.08% 등은 약한 상승권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8만 원 오른 243만 1,000원을 기록하고 이달 들어 처음으로 다시 2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세계 보유 지분 일부 매각 소식에 12.1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2.87%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KB금융도 1.28%, 삼성생명 1.26%, 현대모비스 2.28% 등도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LG전자와 셀트리온, 삼성전자를 각각 담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강한 매도 우위 실현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처셀과 메디톡스, 포스코캠텍을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은 메디톡스와 포스코캠텍, CJENM을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은 BH와 서울반도체 그리고 안랩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은 펄어비스와 컴투스, 위닉스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와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과 계획에 따른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올해 4분기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한 달 전 전망치보다 많은 하루 1,117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는 미 에너지 정보망의 전망이 나오면서 미끄러졌다고 분석됩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1.45달러 하락한 61.1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해외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주요 지수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게리 콘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떠날 것이라는 보도 이후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지수, 먼저 3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 지수는 어제 82.76포인트 하락한 24,884.1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는 24.64포인트 상승한 7,396.6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32포인트 하락한 2,726.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해외 언론 매체들은 콘 위원장이 백악관을 떠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입법 성과인 세대 개혁을 주도한 1등 공신인 콘 위원장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완화해왔던 백악관 내 대표적인 자유무의주의역자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퍼듀 상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면서 오후장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전날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우리는 무역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우려하고 백악관에 이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각 국가별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던 지수는 어제 11.09포인트 상승한 7,157.8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권에서 프랑스 증권은 17.6포인트 상승한 5,187.83포인트로 장 마감했고 독일은 131.49포인트 상승한 12,245.3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된 데 따른 유럽 증시의 회복세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항공국방업체인 탈레스는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텔레콤 이탈리아는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지분 매입 소식에 6%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전일 대비 12.11%포인트 상승한 2413.93포인트로 장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은 현재 전일 대비 2.88포인트 상승한 843.91포인트로 850선을 다시 넘을 움직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장 흐름 모두 빨간불 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현재 전일 대비 1.19% 상승한 246만원 선에서 240만원을 웃도는 시작으로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0.33% 상승한 15만 3천원으로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1.15% 상승한 35만 1,500원 선에서 현재 전일 대비 4천원 상승한 가격으로 코스닥 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전일 대비 1.63% 상승한 21만 8천원 선에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가 현재 전일 대비 1.15% 상승한 35만 1,500원 선으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0.26% 상승한 19,500원 선에서 거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전일 대비 1.54% 상승해 다시 한번 34만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만원 선에서 현재 장 시작 기다리고 있습니다. SM은 현재 전일 대비 0.14% 상승한 36,750원 선에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0.75% 상승한 8,020원 선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선은 현재 전일 대비 0.55% 상승한 27,350원 선에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CJ ENM 역시 0.46%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87,700원 선에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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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59포인트 내리면서 2401.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42억 원, 2,16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개인은 3,58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의약품 업종에서 4,836억 원 순매도한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4,254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이 5.93% 내렸습니다. 음식료품과 화학, 비금속 광물, 기계와 의료정밀, 운송장비 등이 하락했고 반면에 전기전자가 2.32% 올랐으며 종이목재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3.4% 오른 243만 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또한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사자세에 0.36% 올라서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지분 매도 소식에 12.16% 밀렸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테마섹은 전일 장 마감 이후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를 통해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 224만 주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습니다. 테마섹은 2010년부터 셀트리온에 투자해왔으며 셀트리온 그룹주를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현대차가 2.87% 하락했고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과 네이버, KB금융과 삼성물산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에 0.94% 올랐습니다. 이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대북 사업 재개 기대감에 9.44% 상승했고 반면 방산주인 LIG 넥스원이 5.54% 하락했습니다. 남부 경협주인 선도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243개, 하락한 종목은 594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18포인트 하락한 841.0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09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반면에 개인은 1,927억 원, 기관은 225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된 유통이 8.46% 급락한 가운데 음식료, 담배와 기타 제조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각각 11.89%, 8.73% 하락했고 이어서 신라젠도 4.22%, 바이로메드도 5.49% 떨어졌습니다. 반면 메디톡스와 네이처셀이 각각 7.26%와 6.82% 올랐지만 CJ ENM과 펄어비스, 티슈진과 로엔,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경협주인 JS티나와 재룡전기, 재룡산업, 제형솔로텍 등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4.53% 올랐고 방산주인 빅텍과 스페코가 각각 8.16%, 5.81% 빠졌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284개 종목이 상승했고 896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합법적인 세포치료제 롤스미르 시판이 임박해서 향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롤스미르 시판 허가 승인으로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롤스미르는 눈 및 주름 개선 적응증으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입니다. 이날 토러스 투자증권은 태고사이언스에 대해 세계의 세포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유일한 단일 기업이라며 합법적인 세포치료제 롤스미르의 시판이 임박해서 향후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3.26% 오르면서 107,7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분기보다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1분기 실적 부진 우려는 고객사 이슈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고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실적은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다시 개선 흐름을 보여 2분기와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출발 구간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5%가량 오르면서 24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종전 7,885억 원에서 1조 115억 원으로 상향한다며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강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TV 가전의 수익 창출력과 전사적 비용 관리 능력이 돋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OLED TV가 기대 이상의 판매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올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TV의 수요 강세가 예상된다며 패널 가격도 안정적이어서 좀처럼 리스크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LG전자 역시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0.93%가량 상승하면서 1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보성파워텍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개최된다는 소식에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화전기와 선도전기, 광명전기,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나 대북 송전주 등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종목들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6일 귀환했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각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한라인을 개통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전 첫 통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중 하나인 보성파워텍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0.95%가량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17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의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어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증시는 이후 상승 방전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모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65.04포인트 내린 21,252.72의 장을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 트럼프 정권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콘 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했고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지수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39.02포인트 내린 1,745.3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미국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하락 마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7.97포인트 내린 3,271.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의 하락세는 최근 강세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력, 여행, 반도체 업종 등은 강세를 보였고 석탄과 항공, 철강 업종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8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지수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반 하락세 보이며 마감했던 양장 지수는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0.63% 오른 2,416.3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848.63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체적으로는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현황입니다. 의약품 업종은 1.16%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현재 좋은 모습으로 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유유제약 종목이 2.42%의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종목은 역시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강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삼일제약 또한 1.49%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미셀 종목 현재 2.62%의 강세 흐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0원 주가 상승해주면서 6,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장비 업종이 현재 강세 흐름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종목은 5.47%, 5%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7,500원 상승한 14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 종목 또한 오늘 3%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8%로 주가 상승해주면서 빨간불 켜준 모습인데요. 7,87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강세입니다. 3.29%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11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전자 업종 또한 0.94%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삼화전기 종목이 2.53%, 3%에 가까운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18,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티웨이홀딩스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1.81%, 거의 2%에 가까운 강세 흐름을 지속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는 티웨이홀딩스 종목 현재가 4,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덕 GDS 종목 또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1.54%의 상승폭을 시현해줬는데요. 현재 주가는 19,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목재 업종 또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형 포장 종목이 5.61%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장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림 PMP 종목은 2.47%,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현해줬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 현재 세 가지 업종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0.58%로 낙폭이 가장 깊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덴티움 종목 유일하게 하락해주면서 의료정밀 업종의 업종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1.94%, 2%대에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면서 현재 주가는 8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화학업종이 0.24%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덕성 우선주가 1.1%, 1%대 웃도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경농 종목이 0.97% 주가 빠지면서 6,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두 가지 업종만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현재 상위 종목들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0.41%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만원 소폭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244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종목 또한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 SK하이닉스는 83,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0.77%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상승해주면서 13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상승하면서 20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 또한 1%에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오늘 다소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상승하면서 15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약세 흐름을 보였던 한국전력 종목 0.16%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원 소폭 상승해주면서 31,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 또한 현재 0.25%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상승해주면서 79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 종목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지금은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아무 움직임 없이 시장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포스코 종목은 0.58%의 상승폭을 기록해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상승해주면서 3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역시 전체적으로는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입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1.43%로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네이처셀 종목이 3%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좋은 모습으로 오늘 시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5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41,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트리 바이오텍 종목 또한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1.82%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전일 대비 450원 상승해주면서 2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업종이 1.5%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ED 종목이 상한가 치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7원 상승하면서 현재가 770원 보여주면서 오늘 상한가 치면서 장 시작한 ED 종목이었습니다. 클래시스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16.23%로 빨간불 켜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850원 상승해주면서 6,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1.55%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제약업종입니다. 차바이오텍 종목이 12.35%의 높은 상승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또한 오늘 세 가지 업종만이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이 1.15% 주가 빠져주면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JST나 종목이 6.44% 가장 큰 낙폭 시현해주면서 기타 제조업종 전체의 업종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업종은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광 종목이 1.05% 하락하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ENM 종목이 1.03%,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00원 상승해주면서 8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 또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오늘 강세 흐름이 짙은 사이에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0.26% 하락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170원 빠진 64만 8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엔 종목 또한 오늘 0.66%의 상승폭을 현재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00원 상승해주면서 1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미팜 종목은 0.76%의 상승폭을 시현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머티리얼즈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2,100원 주가 상승해주면서 16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투자자별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 큰 폭의 매도세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세로 들어섰습니다. 개인과 함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355억 원, 외국인은 581억 원 각각 매수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906억 원가량 매도세를 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3억 원, 기관은 72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79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559계약, 외국인은 346계약가량 담아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이 731계약가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갈지 쭉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리포트는 SK증권의 두산 종목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긍정적 측면이 부각될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제시해주는 리포트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체 사업의 실적 호조입니다. 주력 사업부인 전자와 산업차량의 양호한 실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전자 부문은 애플량 매출에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매출 증가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오히려 외형과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한편 연료전지는 지난해 신규 수주가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주 취소나 실패가 아닌 대형 프로젝트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1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트롤은 중국 굴삭기의 판매 호조 영향, 면세점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전 사업부에 걸쳐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입니다.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 DICC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도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IPO를 통한 현금화의 옵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입니다. 보수적인 사업 전망을 고려한 자체 사업의 가치는 현재 3조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유 지분 등 비영업 자산 가치와 순차익금을 고려한 적정 가치와 현 주가는 80% 이상의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를 넘는 배당 수익률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두산의 투자 포인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의 주가는 연초 이후 14% 빠졌고 단기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해서는 32%나 하락했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신규 수주 부진,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최근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소송 이슈에 성장 동력으로 부각됐던 연료전지 사업부의 수주가 지연된 것이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이슈는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주가의 반전 또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SK증권은 두산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는 18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네, 부정적인 이슈가 주가에 선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 부각될 시점에 위치한 두산 종목에 관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두산의 현재가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짚어본 두산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현재까지는 아직 하락세에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0.21% 밀리면서 9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두산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2분기부터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더불어 올 1분기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0조 6,600억 원, 영업이익은 14조 5,500억 원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M은 실적이 증가하고 반도체는 실적이 유지되며 디스플레이와 CE는 실적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의 수요 부진에 의한 OLED 가동률의 하락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객사의 출하 조정에 의한 일시적인 실적 감소라고 합니다. 또한 1분기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10조 9천억 원, IM이 2조 8천억 원, 디스플레이가 5천억 원, CE가 3천억 원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와 3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분기는 반도체에서 D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IM에서 갤럭시 S9의 출하가 증가하며 CE에서는 TV와 가전의 성수기가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는 OLED가 고객사의 물량이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1분기에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2분기와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올해 실적과 목표 주가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예상 실적 또한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257.6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16.4% 증가한 62.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의 경우에는 45.4조 원, 디스플레이가 4.6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20만 원으로 유지해줬고 투자 의견 또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일시적인 실적 부진에서 비롯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락 구간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짚은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주도,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매수를 추천했던 리포트였습니다. 네, 2분기부터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장 시작했는지 삼성전자 종목의 현재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일장 특징주에도 이름 올렸던 삼성전자, 현재는 보합권을 사이에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 구간에서는 빨간불 켰지만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시각 0.12% 빠지면서 24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서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시가총액만큼 현금이 쌓일 기업,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실적 기대감에 대한 리포트 내용인데요. 기업의 자세한 소개와 함께 전망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서한은 대구를 지역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자체 분양 사업의 성공으로 매출액 5천억 원을 넘는 건설사로 변모했고요. 이익 사이클이 종료하는 2018년과 2017년이 이익의 정점이었고 특히 2018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중견 건설사들의 이익 정점 도달 후 투자 매력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한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 이익 사이클을 실행하면서 자본 총계를 재차 증가시킬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서한의 투자 매력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말 기준 현 시가총액의 90%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또한 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한의 기업 설명과 투자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서한의 실적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영업이익을 14.8% 증가한 1,028억 원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2018년 서한의 실적은 매출액 4,863억 원으로 전년비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1,112억 원으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산 사업장이 5개인 만큼 이익 면에서 최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는 영업이익 규모가 423억 원으로 다시 자체 분양 사업의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익 성장은 2020년부터 다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서한의 2018년 전망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전했습니다. 현금을 가득 품고 다음 먹거리를 찾는 쇼퍼입니다. 대구는 지역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인 수성구를 도심 권역으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 정비가 활발합니다. 대구 소재 기업에게 2018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짐에 따라 수주 업황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현 시총의 90%가 현금인 기업이라면 다음번에도 소위 돈 좀 굴려보는 상황이 온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서한 기업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4,000원으로 짚어냈습니다. 네, 현재 밝은 업황 속에서 현금 보유의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서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떤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 업황이 밝다고 보여지는 종목인 서한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 0.61% 오르면서 2,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서한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한화금융투자가 제시한 넷마블 게임즈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쉴 만큼 쉬었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 제시해준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넷마블 게임즈는 3월 신규 게임 라인업 출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의 2018년 신규 게임 라인업이 3월 피싱 스트라이크를 시작으로 가시화될 계획입니다. 이후 해리포터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등이 이어지면서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들을 포함해 3월 이후 출시될 신규 게임들의 흥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쟁사 대비 질적과 양적으로 모두 우월한 상반기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리포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싱 스트라이크는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되는 낚시 게임이며 국내에서도 낚시의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잼시티가 개발한 해리포터는 4월과 5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스타워즈가 높은 매출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영화와 소설 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된 북미 시장에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은 2분기 중 출시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입니다. 이미 게임쇼 등에서 게임의 완성도에 대한 호평을 받은 바가 있고 블레이드 앤 소울 온라인 게임 유저 기반이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 중국 등에서 폭넓은 만큼 IP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서 리니지2 레볼루션 이상의 흥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월 신규 게임 라인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이어지는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의 분기별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상승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규 게임 효과가 온기 반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전망인데요. 1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에 따른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월 신작 출시를 시작으로 2분기에 4-5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만큼 2분기부터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매출이 온기 반영되고 이카루스 모바일 등의 매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에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국 서비스가 늦어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로열티 수익 증가 또한 반영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전망 속에서 한화금융투자는 넷마블 게임즈의 비중을 확대하기 좋은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신규 게임 라인업이 가시화가 되고 실적도 1분기를 바닥 삼아 턴어라운드를 할 전망인데요. 또한 주가도 충분한 조정 거쳤다고 판단된다면서 긍정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는 최근 3개월간 시장 대비 17.2% 하회했고 절대 주가는 21% 하락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정으로 매수 여력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전해온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까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살펴본 마지막 종목인 넷마블 게임즈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 현재 좋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 오르면서 14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넷마블 게임즈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넷마블 게임즈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장시장이 빨간불 켜며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개장 특징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키움증권은 8일 SK하이닉스와 관련해 D램 산업의 업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8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 1분기 실적 추정치로는 매출 8조 9천억 원, 영업이익 4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와 83%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유학 연구원은 D램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NAND 역시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시장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D램 산업의 업사이클은 지속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출하량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중축과 PC 재고 축적 효과가 반영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라며 D램 부분의 실적은 당초 예상치를 소폭 웃돌고 NAND의 소폭은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키움증권은 오뚜기에 대한 지난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며 올해도 양호한 성적표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뚜기는 3.91%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긴 양봉 그려주고 있는데 현재는 기준가 69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 상승한 71만 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뚜기에 대해서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은 오뚜기의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났다며 관계기업의 지분 획득에 따른 편입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면과 쌀 가공품, 참치캔 등 주요 제품의 단가가 개선됐고 유지류 제품의 원재료 투입 단가가 떨어져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기업인 오뚜기 물류서비스와 오뚜기 SF, 에드리치와 RDS의 편입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사업부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물류비와 광고 선전비 등 내부 거래로 비용이 제거된 효과도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라면 제품의 할인율이 완화돼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며 라면과 쌀가공품, 냉동식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경쟁사도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동참했기 때문에 영업 상황은 좀 더 호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모트렉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은 모트렉스에 대해 당장의 성장보다는 중장기의 성장 동력이 투자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모트렉스 전일 대비 0.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33,300원에서 300원 상승한 3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신영증권 문용권 연구원은 모트렉스는 PIO 방식으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신흥국 물량에 대한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비디오 등을 공급하는 업체라면서 해당 제품은 약 70여 개 국가에 40여 개 차종 112개 모델에 탑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트렉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8%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10%가량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수출 비중이 98%인 만큼 원화 약세와 천안 증설에 따른 감가 비용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성장폭은 매출 성장보다 낮은 4%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모트렉스는 2015년 7월 이후 천안 공장에 자가 생산을 개시했으며 가동률이 2015년에는 65.2%에서 작년 97%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4분기 시험 가동을 목표로 천안 공장을 증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상환 전환 우선주 7만 6천 주를 반영한 올해 주당 순이익은 3,800원이며 현 주가는 예상 EPS의 8.7배 수준이라면서 천안공장 증설과 이란 부품 사업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에 따른 투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은 한원시스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은 한원시스템에 대해 제3의 도약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시스템 현재 전일 대비 0.8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11,600원 대비 150원 상승한 11,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성진 KB증권연구원은 지난 20년간 한원시스템의 주가에는 두 번의 도약이 있었다며 설비 투자가 일단락되고 투자금을 회수하던 1999년부터 2004년,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 중 시가총액은 각각 444.58%와 410.8%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에 집중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저하되던 1990년대 말과 2005년부터 2008년의 주가는 정체됐다며 한원 시스템의 기업 가치는 투자 사이클에서 정체되었고 회수 사이클에서 급증했다는 뜻이며 투자자들은 설비 투자의 성과에 대한 기대에 주가에 반영하기보다는 투자 성과를 확인하면서 한원 시스템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이후 한원 시스템은 다시 투자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과거 경험과 달리 주가는 상승 국면 중입니다. 강 연구원은 비스태운 공정사업부 인수와 친환경 차 시장의 성장이 배경이 돼 설비 투자 성과에 대한 낙관론이 등장한 것이 그 원인이라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한원 시스템의 현금 흐름 또한 또 한 번 도약할 것이라며 주가는 이를 미리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대호에이엘이 14.56%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입니다. 오늘은 신원 우량주가 10.56%로 강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ED가 29.85%로 상한가에 접근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썬코어가 15.84포인트로 강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상위 종목 순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오늘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재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제시해주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월의 동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의 동향은 새로운 금융 환경의 변화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주식시장 조정,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난달의 글로벌 금융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은 낮은 변동성과 견조한 경기 개선, 낮은 물가 등에 기반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을 지나며 글로벌 증시는 물가에 대한 기준과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을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경기 확장 구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수반하기 마련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달 변동이 많았었던 2월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3월 전망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월에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적응과 가시성 확보가 기대되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개선 과정에서 수반되는 금융 환경의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물가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입니다. 성장과 물가의 상승 그리고 정책 금리에 대한 고민은 경제 사이클의 순환 과정에서 늘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미국발 통상 마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서 시작한 재계의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기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산 배분 애널리스트는 위험 조정 수익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전히 기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및 기반한 각국의 펀더멘털 강화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급등락을 보인 심리 지표와 금리가 현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경우 글로벌 주식시장도 빠른 복원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급등락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결론적으로 자산별 기존 방향성을 유지해달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을 점검하면 여전히 경기 개선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자산별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